2주차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주차 때 어떤 것들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어 발음 체계부터 해서 기본 인사표현, 그리고 인칭대사,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쪽에 단원에 보시면은 5단원과 7단원, 8단원, 9단원, 4단원이 비어있죠? 6단원도 비어있고 4단원은 긴 내용을 이어서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숫자 표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5단원, 7단원, 8단원, 9단원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6단원은 1단원부터 5단원의 총 복습 내용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우리 2주차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 식구가 몇 명인지 묻는 5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어의 숫자에 대한 표현으로 가족관계와 나이, 직업, 묻고 대답하는 표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죠. 5단원 단어 발음 연습하시기 전에 우리 일단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有, 没有, 있다, 없다, 긍정, 부정, 반의의 형태로 나타나어 있네요. 오늘 부정부사부 대신 may 하나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의문 대사입니다. 지, 몇이라는 지를 사용하여서 의문문은 또 어떻게 나타내는지 마가 보이지 않네요. 지 의문문의 형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시면서 이제는 한 번씩 읽고 따라 쓰시면서 단어를 공부하시는 게 좋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책받침 어떻게 쓴다고 하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획 이렇게 해서 책받침을 나타낸다는 것, 총 2획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갑니다. 그 다음 플리즈의 의미인 존칭어를 나타내는 표현법 칭과 함께 또 살펴보시고 그 다음 넘어서 슈아이, 멋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듣고 천천히 단어 학습하겠습니다. 有 有 성조 지키세요. 没有 没有没有几几口 口 지커 삼성삼성입니다. 你家有几口人你家有几口人 지커는 이 삼성으로 됐죠? 个 거 거. 경성입니다. 哥哥 일성 경성이네요. 哥哥 끄거 和 허 和 긁는 소리 这里 쩌리 这里 삼성 끌어올립니다. 房间房间 일성 길게 발음하고요. 的 떠 的 경성입니다. 请 칭 请进 찐 进谁 이성으로 끌어올려주세요. 谁 欧 欧真쩐 真帅帅今年 찐년 今年多多大大了了多大了 多多大了 사성 확실하세요. 岁岁岁做做工作工工作公司公司职员职员女朋友女朋友还还 우리 두 가지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에 hi 표시해 주시고 부정문의 형태에서는 아직 여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hi may 이렇게 사용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hi가 긍정문에서는 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 위엔에서 위엔자
입구자의 조개 패자 보이십니까? 네, 입으로 돈을 버는 사람, 서비스 직종을 얘기합니다. 유엔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다 직종 명칭입니다.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단어도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셀피 영상 촬영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코멘트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발음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한 번 더 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 지금 펼치셔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스스로 자가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한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숫자 표현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한자를 한번 암기해보고 영상을 지금 잠시 중단을 하시고 1부터 10까지 한자를 쭉 써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족수와 구성원의 묻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가족이 많이 없죠. 그래서 10 이하로 모든 구성원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하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지, 몇이라는 지 의문문을 사용해서 가족 구성원을 물어볼 겁니다. 코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단위입니다. 식구의 양사입니다. 이 거는 하면은 한 식구. 우리가 사람마다 입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식구면은 스거런. 가족원은 전부 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또를 사용했다는 것까지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에 허, and의 그리고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도 A, B, and C 이렇게 하듯이 마지막 명사에 허가 붙는다는 거 명칭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는 문장 부호도 있죠. 뜬하 이렇게 해서 명사 나열 형태에 쓰이는 부호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법입니다. 만약에 한어 병음을 키보드로 타이핑을 할 경우에는 Shift 옆에 이렇게 물음표 옆에 슬러시라는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런 체크 표시인 뜬하 이 표시가 나옵니다. 이후에 HSK 준비를 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음에 집중해서 본문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都有谁？爸爸妈妈，一个哥哥和我。我家有3口人，我家有5口人。 우리 마지막에 빠바, 마마, 이거, 끄거 끊고 and 씨가 뒤로 갑니다. 허워.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말은 나와 너 이렇게 해서 나와 끄거 허워 이렇게 끊게 되겠지만은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잘못 끊어 읽으시면은 의미가 완벽히 잘못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잘 끊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허는 뒤로 갑니다. 허워. 체크되셨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가 어떠한 동작을 하기를 바랄 때 그 동작 동사 앞에 어떻게 해주세요. 플리즈의 의미를 나타내는 징과 함께 본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즈 미 뒤에 동사를 넣어서 들어와 주세요. 징찐 말해주세요. 징슈어 앉아주세요. 징쭈어 이렇게 교체 연습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这里是我的房间，请进。这是谁？他是我哥哥，哦，真帅。今年多大了？今年26岁。 교체 연습 들어갑니다. 请说，请坐。 여기에서 지시대명사 하자에서 리자를 붙여서 여기라는 here이라는 장소 명사가 되었습니다. 끝에 떡 구조조사 더자를 써서 소유격의 의미인 나의 방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네요. 여기서 나이를 묻는 문제 今年多大了 따 하면은 크다라는 성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올해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즉,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법입니다.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今年多大了?今年多大了?今年, 올해는 제가 20 몇 살입니까? 그렇죠. 6살입니다. 26岁. 우리나라 살, 세 이렇게 됩니다. 26살입니다. 26岁. 본인의 나이를 대입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을 물어보려면은 어떤, 무엇이라는 시험, 의문 대사가 필요하겠죠. 이것 외에도 6가지 의문 대사 우리 유인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은 유인물을 펼치셔서 같이 체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평서문에 우리 이즈 역할을 했던 시자문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是吗? 그래? 라는 의문문도 나타내는 표현법도 있네요. 그 다음 还没有 과거에 대하여 부정어에서 没자 앞에 붙어서 아직 없습니다 라는 뜻의 还자 써서 有没有 표현법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학습하겠습니다. 你哥哥做什么工作？我哥哥是公司职员。是吗？你哥哥有女朋友吧？还没有。我哥哥是老师。我哥哥是大夫。 교체 연습에서 의사라는 표현법 쓸 때 다이프 큰 대자가 원래는 뚜어 따러 할 때 da 따로 발음이 되는데 의사라는 명사로 쓸 때만 따이라고 발음되는 거 같이 체크합니다. 이러한 글자를 의미 여러 개인 글자라고 해서 다음자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 오늘은 다이프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법만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 식구를 물어볼 때 지, 보통 10 이하의 숫자나 수량을 물을 때 사용되는 의문대사 지와 그 다음 양사, 단위입니다. 몇 명이십니까? 몇 개이십니까? 할 때 나타내는 도량 단위를 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你要几个? 동사 앞에 써서 원합니까? 몇 개를 원하십니까? 我要6个, 6개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뒤에 양사 썼죠. 수량사라고 부릅니다. 숫자와 양사의 결합을 수량사라고 부릅니다. 자, 10 이상의 숫자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多小 원래는 작을 숫자가 단독으로 표현이 될 때는 삼성으로 小 삼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多小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은 많고 적음이 되겠죠. 이게 합쳐져서 우리가 많고 적음, 多少 얼마나라는 양을 나타내는 뜻을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 큰 대자와 작은 소자 써서 大小 크고 작음, 크기를 나타낼 때 사이즈를 물을 때는 大小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체크하였습니다. 예제 한번 보시죠. 你们班 너희 반은 有 多少를 썼기 때문에 마 의문문 혼용되지 않습니다. 지 의문문도 혼용되지 않습니다. 의문문의 형태에서는 단 하나만 사용을 해서 의문문을 나타냅니다. 학생이 얼만큼 있습니까? 수량을 물어봅니다. 몇 명 있다고 대답을 하나요? 그쵸? 숫자가 한자로 적혀 있지만은 빨리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23명이죠? 23거. 그래서 한자를 꼭 암기하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어법 체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법이라기보다는 중국어의 숫자를 이제 1부터 100까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10단위로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10, 20은요? 20, 30은 30, 11을 하고 싶습니다. 11, 21은요? 22,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99까지 지우시지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 200, 1000, 2만, 100,000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이 어까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함께 체크하시고요. 이제는 1부터 만까지, 그 다음 어까지 셀 수 있게끔 연습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요. 가장 중국어 숫자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369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됐을 때는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주말반은 좀 속성반이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긴 하지만은 혼자 계실 때나 아니면 중국어를 같이 학습하시는 친구분들이 모였을 때는 369를 중국어로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중국어의 숫자를 읽을 때 두 가지의 주요 할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에 0이 있으면 링으로 쓰는데요. 가운데의 0은 한 번만 읽습니다. 그래서 101은 202, 309는 309. 이해되셨습니까? 0으로 한 번 더 가운데에 있는 0은 한 번만 읽습니다. 선생님, 3009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3009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산친으로 이미 자릿수가 4자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자릿수가 정해지므로 사이에 있는 0은 한 번만 읽습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나 방번호에 있는 숫자를 1을 있을 때는 이가 숫자 7인 치와 발음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1은 헷갈리지 않도록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나 방번호, 번호는 하나하나씩 끊어 읽습니다. 우리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어떻게 합니까? 2025년. 번호도요. 6201 3711 되겠습니까? 301호입니다. 숫자 301을 읽고 싶으면 302라고 읽으시면 되지만 번호로 301호라고 읽고 싶으면 302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숫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1번 14는 14 그쵸? 20은요? 20 뒤에 2를 붙여서 22 109입니다. 똑같이 309랑 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109라고 하면은 109라고 읽으면 되겠지만은 첫 번째 2라는 자릿수를 정해줘야 됩니다. 중국은 100, 1000자리 이렇게 숫자 2를 넣으셔야 됩니다. 209 마지막 98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중국어로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우리 그렇죠? 398은 398. 두 번째 87은 어떻게 적습니까? 87.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풀지 않으셨다면 이제 영상을 좀 멈추시고 답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103은요. 203. 그 다음 1025입니다. 1025. 요까지 체크되셨습니까? 숫자를 묻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도량 단위, 즉 양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양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량 단위보다는 어떻게 명사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언어죠. 근데 중국어는 책 한 권 샀어 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 샀어. 그래서 我买了2本书보다는 我买了2本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양사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개, 한 건의 건 등과 같이 수량을 세는 단위입니다. 양사는 단위. 체크되셨습니까? 그래서 수사나 지시대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꼭 양사를 쓰셔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이글은 지시대사를 썼을 때도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 그러면은 지시대명사와 대사와 수사를 같이 썼을 경우에는 이 하나의 컵 한다면은 这一个杯子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지시대사와 양사 사이에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확인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맞은 양사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세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될까요? 쌍거른. 두 번째 두 권의 책입니다. 책에 대한 양사 근본 문자를 써서 2本书 발음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 컵의 양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게 꺼로 다 통용이 됩니다. 개수를 세는 양사니까요. 这个杯子. 그 다음 강아지의 양사인데
동물의 양사에서 마리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那只狗, 那只狗. 쯔 해서 일성으로 양사가 되는데 이게 또 삼성으로 되면은 부사가 됩니다. 오직이란 뜻이 되는데 양사로 쓸 때는 일성이라는 거 성조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 양사 앞에 숫자가 이는 R이 아닌 량했습니다. 우리가 두 권이라고 하지 이 권의 책이라고는 안 하죠. 숫자를 셀 때는 수사를 써서 량번슈라고 표현을 합니다. 숫자 2 외에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번슈, 이거는 이렇게요. 나이를 묻는 표현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건지 사실은 원래 윗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거는 좀 실례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만 10살 이하니까 지로 사용해서 지수일라 몇 살이니? 한국어로 그대로 몇 살 되겠죠. 의문문의 형태에서 말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지와는 니今年 几岁了? 몇 살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6살입니다. 6岁.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가 근소한 차이가 있을 때는 올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你今年 多大了? 아주 기본적으로 나이를 묻는 표현인데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나이를 물어본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신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알아두시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확인차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쵸?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쓸 때는 아래쪽에 니엔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라고 할 때 니엔링이라는 나이의 존칭어로서 겸어로서 니엔치 하면 연세라는 뜻이 됩니다. 니치니엔 뚜어따알러에 대해서 연세를 넣어서 뚜어따 니엔치일러 60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예순입니다. 니치니엔 뚜어따 수이슈 똑같습니다. 수이슈랑 니엔치 두 개 다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어린 친구들에게 나이를 묻는 질문 빼고는 사실 나이를 묻는 거는 알아두되 실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단원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영상 멈춰 놓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셔도 되고요.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시면 영상 계속 켜 놓으시고 저와 함께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的生日是几月几号? 생일을 묻는 표현이네요. 앞에 6단원은 복습 코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단원에서 7단원으로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7단원은 날짜와 요일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익힐 거고요. 시간 약속을 하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어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의 快乐. 지난 시간에 제가 단톡으로 주말 잘 보내세요 했을 때 쪼무 快乐라고 표현을 해주신 지인님도 계셨어요. 그죠? 이때 즐겁다. 영어로 치면은 해피라는 뜻입니다.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0일이라는 거는 단어를 암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예시로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요. 굳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며칠이라는 일을 할 때 날일자를 쓰지 않고 하오를 쓴다는 거, 번호 호자를 쓴다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快乐할 때 러자, 즐거울 락자입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필체를 쓰실 때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본인의 편의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快乐의 러자는 정확하게 하나, 그 다음 니은 쓰세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체크해서 꼭 숙지하시고 필체까지 정확하게 표기하는 방법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 허우티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워크북 쓰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가고 내리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원어민 선생님 발음 설명 들으면서 우리 발음 연습 하겠습니다.生日生日我的生日我的生日月月号
号9月10号， 9月10号， 祝祝快乐，快乐， 사성의 연음 자세히 보세요.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快乐. 今天 일성일성입니다. 今天 쭉 뻗어서 가세요. 星期星期星期三星期三后天后天星期五星期五对对英语英语考试考试晚上晚上时间时间有时间有时间没有时间没有时间是是什么事什么事明洞明洞啊 여기에서 什么事 하면은 의문문이 되겠죠. 의문 대사를 썼으니까. 그다음 명동이라는 장소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기 때문에 앞글자 대문자로 하나 병은 표시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일까지 확인을 하고 축하 인사까지 건네는 표현법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내일과 오늘, 모레 이렇게 교체 연습까지 체크해 주시고 祝你生日快乐 여기 표현법에서 祝 그 다음 내가 축하하고자 하는 축원하고자 하는 그 일정을 넣고 快乐 하면은 축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일 축하 노래를 할 때 祝你生日快乐 祝你生日快乐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몇 월 며칠입니까? 연습 충분히 했습니다. 본인의 생일로 바꿔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 권장드리고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 번 더 들으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民，你的生日是几月几号？ 5月14号， 明天是你的生日，祝你生日快乐。谢谢。今天是你的生日，祝你生日快乐。后天是你的生日，祝你生日快乐。明天, 今天, 后天 일정까지 체크해서 표현법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에 러자 필자로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 하고 니은 이렇게 띄어 쓴다는 것까지 체크합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今天星期几? 오늘은 주의 몇 번째 날입니까? 이렇게 해서 요일을 묻는 표현법을 배워볼 건데요. 수업 시간에 우리 이미 일요일까지 다 했습니다. 주의 첫 번째 날 월요일, 星期一 그래서 금요일까지 2, 3, 4, 5 星期五까지 5날을 포함해서 평일을 표시를 했고 주말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对 맞습니다. 당신의 대답한 것이 내용이 옳습니다 라고 할 땐 뚜이고 옳지 않으면 앞에 부정부사 부자를 써서 不对까지 표현하는 거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 복습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星期几？今天星期三，后天是星期五吧？对，星期五我们有英语考试。星期五是几号？星期五是24号。
对，星期三我们有英语考试。对，星期六我们有英语考试。 여기 보시면은 하 며칠이라는 표현을 할 때 번호 호자를 쓴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이왕이면 중국어 시험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잉위 중국어는 한위 이해되시겠죠? 한위, 잉위 여기 있는 새로운 단어까지 한번 또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려면 요일만 약속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오전에 만날 건지 오후에 만날 건지 때를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早上 그 다음 점심 正午 보통 12시에 딱 만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上午 오전, 下午 오후, 晚上 이렇게 수업 시간에 때를 나타내는 표현법 같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문의 근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배웠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때를 표현을 하는지 단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궁금한 점 없습니까? 什么라는 의문 대사는 선생님 마와 같이 혼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장일까요? 자 밑에 팁에 보시죠. 什么라는 무엇은 의문사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은 什么是 이게 한 단어인 거예요. 그죠? 한 단어에서 무슨 일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A마 A가 있습니까? 그 A는 무슨 일이라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는 의문 대사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有什么事吗? 여기에서는 마와 什么에 혼용되는 틀린 의문문의 형태가 아니라 명사구를 그대로 수식하는 평서문에 똑같이 마 의문문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星期五晚上你有时间吗？有什么事吗？我们一起去明洞怎么样？好啊。星期天你有时间吗？明天晚上你有时间吗？ 보통 약속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교차 연습을 일요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다라는 취, 동사 뒤에 장소 명사 밍동을 사용해서 명동을 같이 가는 게 어떻냐라는 표현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는 怎么样? 어때? 라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이어서 우리 날짜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단위로 연, 월, 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1110과 같은 단위 없이 각 숫자를 하나씩 읽은 후에 니엔을 붙여서 읽습니다. 번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치면은 두 개씩 끊어 읽겠죠? 그쵸? 근데 2004년 하나하나씩 끊어 읽습니다. 2004년 한자를 보시면 좀 읽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숫자 보고 천천히 2004년 2026년은요 2026년 거기에 연도에 니엔자만 붙여서 연도를 표시를 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위에는요 월 뒤에 그죠? 월이라는 거는 1월은 성조 체크합니다. 숫자 1은요 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뒤에 사성이 오면은 숫자 1은 이성으로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하는 성조 변화 배웠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2위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발음을 하실 때는 2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 8위, 12위 여기에서도 모음과 모음이 연속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격음부호 사용했다는 거 보이십니까? 끊어서 12위 마지막 일자를 설명을 할 때 하, 를 붙여서 읽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르와 하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르라고 써도 하우라고 읽는 게 조금 더 해와체, 고화체에 맞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24 날일자가 써 있어도 해와체로 표현할 때는 24하, 24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다음 4일은 4하, 일기장에 내 노트에 적을 때는 4일 날일자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자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법, 싱치에서 2에서 6까지 한 번의 숫자를 써서 토요일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싱치 뒤에 하늘 천자를 써서 일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르자를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편하게 싱치 2, 싱치 2, 싱치 3, 싱치 4, 싱치 5, 싱치 6라고 표시를 하시고 싱치 10 혹은 싱치 2라고 표현을 해서 일요일이라는 것까지 체크하시고요. 연, 월, 일, 요일의 순서는 띄어쓰기 없이 씁니다. 그래서 2028년 9월 24일 일요일을 어떻게 읽는지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좀 어려우니까요. 2028 어떻게 합니까? 2028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2028년 9는요. 9 월은요. 月 24는 24 이 됩니까? 일자로 표시를 할 때는 세 자릿수 이상일 때 거의 하나하나씩 읽습니다. 번호를 할 때는 두 자릿수는 바로 24 일은 르가 아니라 하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싱치티엔 혹은 싱치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때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배워보실 텐데요. 오늘은 찐티엔 샤오 오후 그 다음 내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 작년에 갈 거자를 써서 이미 가버린 해 가다라는 동사죠. 이미 해가 갔단 말이죠. 그래서 q 뒤에 땡땡이 없어도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요? 去年 그 다음 올해 今年 tn을 니엔자로 바꾸면은 해가 되죠. 그쵸? 오늘을 해로 바꾸려면은 今天, 今年, 내년은 明年. 그럼 내일은요? 明天. 되셨습니까? 근데 어제는 다릅니다. 어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맞습니다. 昨天. 어제와 작년만 표현법이 다르고 나머지는 니엔을 tn자로만 바꾸고 tn자를 니엔자로만 바꾸면 이렇게 호환돼서 단어를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윗상자와 아래 하자가 가지는 의미는 이전과 before, 그 다음에 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것의 샹, 그 다음 nex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af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자를 써서 지난달과 다음 달까지 표현하는 법 어떻게 합니까? 上个月, 这个月, 下个月 이렇게 이번 달 기준으로 상하로 나누어서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차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치 앞에 上个星期 지난주가 될 거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어떻게 합니까? 下个星期见 붙으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라는 인사 표현법도 만들 수 있겠죠. 하늘 천자와 우리 연도 연자를 교체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이 연이 된다는 것까지 학습하였습니다. 어제만 좀 다르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가버린 해는 去年 가버린 해니까 去年 이라고 표시를 하고 어제는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점심을 기준으로 12시 기준으로 before 전 윗선자를 써서 오전이 됩니다. 12시 이후부터는 우리가 오후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시아오 이렇게 해서 완샹까지 해서 아침, 早上, 上午, 中午, 下午, 晚上 때까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00 숫자 2죠. 0이죠. 11. 2011년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숫자 1은 쌤 야오로 읽지 않습니까? 번호가 아니죠. 번호일 때만 야오로 읽고요. 연도수를 설명할 때는 그대로 숫자 2 고유의 발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今年是2011年 뒤에 단어가 2012년이네요. 그러면은 한 해가 흘렀으니까 여기에는 그렇죠. 明年 내년이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 昨天是28号 어제는 28일이었으면은 29일은 오늘 날짜가 되겠죠. 今天 아래 것까지 문장 완성해서 답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 지난주에는 서술어의 형태를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 수러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수러 자체가 명사로 와서 서술어의 형태가 오늘이라는 찐텐에 대한 설명을 명사로 나타내는 명사 수러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우리말에 대한 설명에 너무 집중해서 중국어 의미 잃지 마시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정어를 나타낼 때는 명사 수로 앞에 보시가 쓰이는데 이때는 동사 수러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긍정문에서는 모레는 24일입니다 라고 해서 명사 수러문이 되지만은 부정의 형태를 넣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부시를 넣었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갔죠? 그때는 동사 수러문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크게 내용 어렵지 않죠? 그림을 보고 명사 수러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쵸? 그러면은 6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现在 현재라는 뜻이고요. 9点半 그대로 적어서 9시 반입니다. 오늘은요. 今天 서술 형태 없이 그 다음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 그대로 6월 15일 6月15号 그 다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今天 우리나라 말로 할 것 같으면 시가 들어갈 것 같지만은 이다라는 동사 들어가지 않고 바로 명사 그대로 今天星期六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18살이라는 타진예 그대로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까지 나와서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 수러문까지 타진예 18岁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부정문으로 바꾸면은 명사 수러문이 不是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 수러문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2번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풀어보시고 답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교재에서 우리 의문문 어떤 거 배웠습니까? 첫 번째, 말을 사용해서 평서문 끝에 마 의문문 만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몇 개라는 지 의문대사 써서 지 의문문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육하 원칙을 설명을 할 때 의문대사를 써서도 만드는 의문대사 의문문도 배웠고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부가 의문문 뭐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까지만 해도 평서문으로 말이 됩니다. 우리는 내일 광화문 광장에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부가 의문문 怎么样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긍정과 부정의 형태를 사용을 되면은 好不好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해서 긍정문 부정문 이것을 반문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반문 의문문을 사용할 때는 마 의문문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怎么样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긍정과 부정 함께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现在几点 몇 시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법을 묻고 대답하는 학습하실 거고요. 중국어로 이제 일기를 쓰실 수 있도록 하루의 일과를 쭉 나열할 수 있도록 시간 표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어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서 보시면은 几点 이 글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 불화자입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때를 나눴기 때문에 아궁이에 냄비를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식사 때를 나타내서 시간이라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한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라고 표현할 때는 几点 이라고 표현이 되는 법 한번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从到 from A to B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물리적인 장소,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 从到까지 체크하시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성조가 많이 무너집니다. 성조 한번 더 신중하게 체크하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现在 사성사성 연달아서 现在 발음하세요. 现在点点点现在几点？现在几点？两
양. 两 끌어올리세요. 半半课课上课上课下课下课累累 여기서 하오는 감탄사입니다. 好累呀 好累呀. 好累呀 睡睡 수면 숫자입니다. 睡,睡觉睡觉. 睡觉凌晨凌晨 자오샹의 앞단계 새벽입니다. 早上早上中午中午 발음 집중하세요. 起床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起床起床,美美,每天 내려갔다 뻗습니다. 每天每天,每天,上午上午,上午 마지막에 삼성 확실하게 下午下午,下午 끌어올립니다. 昨天昨天,昨天 그다음 给给打打电话电话打电话打电话接接从到从到从7点到9点从7点到9点学校学校星期四星期四 살펴보시면요. 이미 우리 시간사로 표현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월요일, 그 다음에 요일을 표시하는 거, 이런 단어들을 빼게 되면은 몇 개 단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단어만 표시를 해서 빠르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묻는 표현법 같이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시입니까? 现在几点?现在2点半 하면은 2시 반. 한국어로 그대로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2시 반. 그 다음 몇 시에 수업이 시작되니? 이런 것만 보면은 진짜로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어는 영어와 어순이 비슷합니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체 연습까지 해서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면서 우리 본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几点现在2点半你几点上课3点上课现在4点半现在5点 자, 교체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가를 묻는 표현법을 보실 때 하루의 일가를 물을 때는 매일의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자는 시간까지 루틴대로 정해진 일들은 또라는 표현을 써서 매일의 루틴을 설명할 때 모두라는 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전 단원에서 또는 복수 형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我们都 기억나십니까? 매일이라는 단어도 하루와 하루가 모여서 복수 형태로 나타내는 每天 복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라는 의미를 사용된다는 거 같이 붙여서 사용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이미 파악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본문에 우리말의 해석이 없죠.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나만의 우리말 형태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이 없는 교재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본문의 교재 맨 뒤쪽에 보시면은 본문만 따로 해석을 해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찾으셔서 대조해서 해석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발음하시는 거 들으시고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好累呀！晚上你几点睡？凌晨2点，早上几点起床？ 7点起床，每天上午都有课。晚上你几点吃饭？晚上你几点睡觉？ 여기에 동사를 넣어서 몇 시에 어떤 일과를 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7시에 기상을 하는데 오전에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새벽 2시에 그쵸? 잠이 들어서 피곤해하고 있는 모습까지 같이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일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나오면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합니다라는 총, 따 표현을 써서 나타내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요일을 표시할 때 싱치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2, 3, 4, 5, 6 표시해서 토요일까지 표현했습니다. 싱치와 마찬가지로 쪼 사용하셔서 쪼2, 쪼2, 쪼3, 쪼4, 쪼5, 쪼6까지 토요일까지 표현하시고요. 일요일만 좀 다릅니다. 일요일은 싱치티엔, 싱치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쪼는 쪼르는 있지만 쪼티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요. 교체 연습 넣어서 어휘 넣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我昨天晚上给你打电话，没人接。昨天晚上从7点到9点在学校。晚上也有课吗？每星期四晚上我学英语。你真忙啊！昨天晚上从7点到9点学习英语。昨天晚上从7点到9点看电视。 TV를 보다 电视 전자제품은 전기 전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 어휘 체크까지 하시고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8단원의 이제 어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시간을 묻는 표현에서 30분은 우리가 빤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도 커터 개념이 있죠. 15분의 개념에 해당하는 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시 15분은요. 7点 2커, 커가 사성이니까 숫자 1은 이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날짜를 중국어로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6시 5분입니다. 그러면은 6点 5分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7시 반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숫자 10을 7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7点半 나머지 시간표도 한번 더 시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법에서 살펴보시면은 감탄문이 나와 있네요. 크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해서 입구자 보이십니까? 한자 부수가 입구자인 녀석들은 별 의미 없이 이렇게 감탄하는 어기조사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문문 할 때 너 앞에 한자에도 입구자가 있죠? 그렇게 물음표와 느낌표를 지정할 수 있는 문장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기조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真好 정말로 好 좋다라는 이점과 하오를 써서 중국어의 감탄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好再来一次 와,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나타낼 때 好 그 다음 뒤에 부정어를 써서 정말 힘들다는 그 깊이를 더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好累呀 真累呀 괜찮습니다. 그 다음 정말 춥습니다. 天气真冷啊 와, 天气好冷啊 똑같습니다. 真个好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사, 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국어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우리말인 품사인 이 의미가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개자는 소개하다 할 땐 개자인데요. 우리 중개를 하다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중개라고 할 때 그 개자에서 의미를 따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해주다. 그래서 사역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사용해서 나는 너에게 我给你 나는 그에게 我给他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뒤에 의미를 나타내는 거 동사구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请 please를 써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try의 의미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请你给我们介绍一下 되셨습니까? 여기서 살펴보실 게 빠, 请 혼용할 수가 없습니다. 请은 존댓말입니다. 빠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약간 좀 반말 격입니다. 그래서 请你给我们介绍吧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바와 请은 혼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단원에서 마지막 어법입니다. 종 A到B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A에서 B까지라는 의미로 시간과 장소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from A to B 이렇게 문장 형태로 인식을 하시는 게 접근하시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만약에 A가 시간사라면 B도 시간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A가 장소라면요. B도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 표현 어떻게 하는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총 7点到 9点 되셨습니까? 북경에서 상해까지 물리적인 장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총 베이징 到 상하이 간단하죠? 그래서 from A to B 어디에서 B까지 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총 A 到 B 문장 형태에 사용한다는 거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단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9단원 남았습니다. 조금 힘드시면요. 차 한잔 하시고 조금 영상 멈춰 놓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多少钱 얼마라는 표현법을 나타내는 우리 마지막 가격 묻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격의 흥정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정찰제로 이렇게 QR코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좀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원 단원에서는 얼마에 해당하는 가격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단어가 많네요.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시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条 条 이성으로 올라갑니다. 裙子 裙子 Q 뒤에 U는 위입니다. 漂亮漂亮 경성 多少多少多少 경성으로 발음됩니다. 钱钱钱多少钱多少钱 합치게 되면 그쵸? 多少钱快快钱钱快钱便宜便宜便宜 반이어입니다. 贵贵贵服务员服务员服务员 입구자 조개패자 위엔자 보이십니까? 要要要买买卖卖件件衣服衣服太了太了能能一点儿一点儿那那就就 T 恤 T 恤怎么怎么卖怎么卖还
还别的别的颜色，颜色，白色白色，还是蓝色，蓝色， 이렇게 색깔 표현까지 마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성조에 따라서 뜻이 완벽히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my, 삼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사다란 뜻입니다. 사성으로 발음하면 반여인 팔다가 됩니다. my. 그래서 매매라는 뜻도 됩니다. 사고 팔고 my. 매매라는 장사의 뜻도 되는데 my, 사다, my, 팔다. 성조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근거해서 보시는데 真漂亮 어쨌든 怎么样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치마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 묻기에 해당하는 문장은 多少钱 얼마입니까? 50块 앞서 단어에서 块钱이라고도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50块钱 50块 똑같이 50위안으로 표현이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으시면서 충분히 크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这条裙子怎么样？真漂亮，多少钱？50块，真便宜。100块，2000块。 교체 연습에서 보시면은 100위안은 우리나라 말로 100이라고 해서 그대로 100块라고 쓸 것 같지만은 숫자 100, 1000, 그 다음 1만은 자릿수 1을 넣어서 200块까지 표현한다는 거 학습하셨습니다.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흥정하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정할 수 없는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QR코드 결제라는 방식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중국어 학습의 용도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 써서 这件衣服 옷의 양사입니다. 한 벌, 두 벌 할 때 벌이란 뜻이고요. 多少钱 가격을 물어보면 되겠죠. 내가 가격을 묻고자 하는 명사 뒤에 多少钱 하면은 그대로 가격을 묻게 되는 거고요. 흥정을 하려면은 저렴하게 더 값을 싸게 깎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렴하다는 표현을 써서 便宜 할 수 있습니까? 能 A마 A를 할 수 있습니까? 能 A마 명자 표현자 썼다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밑에 一点약간 조금 좀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1, 2는 어쩔 때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好，你要买什么？这件衣服多少钱？18000块钱，太贵了，能便宜点吗？那就15000吧。 교체 연습 갑니다. 这本词典多少钱？这顶帽子多少钱？ 사전이 이제 책이기 때문에 번, 양사 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띵, on the top 해서 가장 위에, 가장 정상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양사기도 한데,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윗부분이 머리입니다. 그죠? 머리에서 사용되는 마우즈, 모자에 대한 양사도 딩을 썼다는 것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물건을 고르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양자 태기를 하는 이제 문형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还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你要 원합니까? A 白色的 흰색을 원하십니까? 还是 아니면 要蓝色的 파란색을 원하십니까? 저는 파란색의 무엇입니까? 앞서서 올라가면은 티셔츠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뒤에 티셔츠가 생략이 된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매장 가서 사실 때 파란 거 드릴까요? 빨간 거 드릴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란색 티셔츠를 주십시오. 이렇게 풀 문장을 다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주세요. 해서 我要白色的 우리 뭐뭐의 것이라는 덧자를 사용을 해서 我要蓝色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件 T 恤怎么卖？9900块。还有别的颜色的吗？有。你要白色的还是要蓝色的？我要蓝色的。我要黑色的。我要红色的。 자, 검은색, 빨간색까지 체크하시고요. 여기 하나 더, 别的, 다른 거라는 단어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有别的吗? 간단히, 有别的吗? 이렇게 다른 것도 있으십니까? 다른 것도 주실 수 있습니까? 还有别的吗? 이런 표현법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문사 지가 10 이하 숫자나 수량을 묻는 의문문에 사용된다면 이제 10 이상은 많고 적음의 또 샤오를 사용해서 가격을 물을 때나 방, 호수, 전화번호를 물을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물을 때는요. 번호 자릿수가 우리가 10 이상이니까요.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당신의 手机 모바일 폰입니다. 핸드폰 号码 번호 是는 多少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번호니까 숫자 1을 야로 읽습니다. 010, 68, 68, 98, 98 숫자 8 정말 좋아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당신의 방 번호를 물을 때도 你的房间号码是多少 308호 어떻게 읽습니까? 그쵸? 하나하나 끊어서 308호 이렇게 표현법이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중국 여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QR코드 결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인민폐를 따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중국 화폐는 인민폐라고 부릅니다. 런민비라고 부르고요. 화폐 단위는 10배씩 차이가 납니다. 1위안은 위엔, 그 다음에 콰이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할 때는 콰이, 마오, 펀을 사용하며 글로 쓸 때는 위엔, 지아오, 펀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위엔이라고 쓰고 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지아오라고 쓰고 마오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펀은 펀으로 쓰고 펀으로 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수점 아래부터는 마오로 읽게 되는데 사실 화폐 단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아오와 펀은 거슬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드로 정확하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카드 내역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12.3 위안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쵸? 12块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까지가 위안입니다. 그 뒤에는 숫자 하나하나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3 위안은 12块 콰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위엔으로 쓰고 그 다음 아래 숫자인 산 해서 12块 산 읽으실 때는 마오첸 읽으셔도 되고 그대로 12块 산 읽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12.36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12块 36 36 36이 아니라 36 소수점 아래는 하나하나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폐 읽는 법 쉽죠? 금액을 얘기할 때도 예외 없이 가운데 숫자 0은 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40 소수점에 콰이 위안을 자릿수를 정해주고 가운데 0은 한 번만 해서 0, 6 마지막에 펀 자리까지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펀이죠. 그래서 6펀까지 읽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2가 금액의 맨 앞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양으로 있습니다. 그게 좀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00이라고 하면은 알바이보다는 양바이가 듣기가 좋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체크하시면은 가격 표현법 다 배운 겁니다. 확인 문제로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동사 야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야와 능은 항상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를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돌조자, 조동사 역할을 하게 되는 야오, 능입니다. 야오는 뜻은 뭐뭇을 하려고 합니다. will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고요. 능은 can의 의미로 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 허가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가려고 합니다. 要去. 근데 가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나는 가려고 했지만은 가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야오의 부정어는 不要가 아니라 不想으로 표현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不要로 된다면은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는 don't의 의미로 되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야오의 의미를 쓸 때는 야오의 부정어는 不想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야오가 원하다라는 want의 의미로 너는 원해? 원하지 않아? 할 때는 你要不要 형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의 부정의 의미를 쓸 때는 야오의 부정 형태는 不想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능의 부정 형태는 그대로 不를 사용을 해서 不能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능력을 설명을 할 때 능을 쓰게 됩니다. 이후에 후이라는 후천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조동사의 후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지만은 오늘은 능,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我能唱歌. 저는 선천적으로 노래를 타고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합니다. 我不能唱歌. 이렇게 능의 부정 형태는 不能이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확인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법 하나 더 체크하고 9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의 형태에서 A or B, A 还是B, A 아니면 B, 여기에서 还是를 사용해서 선택 의문문을 만든다는 거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너는 他去还是你去? 그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你去, 당신이 가겠습니까? 해서 누가 가려는지 물어보는 거겠죠. 양자택일에서 A or B 할 때 还是를 쓴다는 형식의 선택 의문문 표현법을 예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중국어를 공부하니, 영어를 공부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你学习汉语 还是는 뒤로 끊어서 있습니다. 还是学英语 우리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쵸? 我学汉语 중국어 발음하실 때 잘 하십시오. 사성으로 발음을 해야지 중국어라는 한위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한을 이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한위 우리말인 한국어가 됩니다. 성조 꼭 잘 지켜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은 9단원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 수업 리뷰하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한 장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4칸으로 해서 학생들이 한 번에 중국어 문법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고뇌하면서 만든 저의 개인 자료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석만 하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기초 2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중국어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부수를 통해서 중국어의 단어의 암기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수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중국어의 문법, 그 다음에 중국어 단어를 암기하는 학습 방법까지 배워볼 테니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참조 영상을 보시면서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완벽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加油，我们下次见。